김성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예, 저 김성환입니다. 원장님, 증인 선서를 하셔가지고 답변하시는데 신중한 거는 좋은데요. 그렇다고 그렇게 맹탕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종합국감까지 계속 가야 할 문제고, 지금 사실 이제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국민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금융감독원의 수장으로서 지금 국민들 보기에 좀 창피하지 않으세요? 똑바로 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자, 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원래는 DLF 사태, 참 이게 우리 금감원 허술한 사전 조치, 사후 조치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고 또 지금 해외 부동산 투자로 인해 가지고 많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재산 신고 하시고 계시죠? 금융감독원장님도. 네, 매년 하는 걸로 알고 하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보니까 저희 배우자뿐만 아니라 모친의 재산도 같이 이제 신고하고 계시더라고요. 배우자 재산 공개 신고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 공동체. 그렇죠. 원장님과 배우자님은 같은 경제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뜻이 있을 것으로. 아니 그렇기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조국하고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도 경제적 공동체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자, 근데 지금 어저께 공소장에 보면은 코링크 PE를 사실상 설립 운영하면서 차명 투자를 한 것이 공소장에 확인이 됐습니다. 대여가 아니에요. 차명 투자가 확인이 됐고, 그 차명 투자라고 하는 거는 권력을 등에 업고 권력형 차명 투자를 한 것이고, 그것이 조국 게이트의 시작입니다. 원장님, 지금 금융감독원 직원들 다 알고 있는데 원장님이 거기서 대연지 아니면 차명 투자인지 못한다, 확인을 못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차명 투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원장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을 아니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 오시면서 공소장 내용도 확인 안 하고 오셨어요? 아주 세밀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오늘 이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오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면서 왔습니다. 네. 수석 부위원장님. 예. 원장님 저렇게 모실 거예요? 그럼 오늘 와서 국정감사 와서 답변 하루 종일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투자한 코링크 PE를 시작으로 WFM 주가 조작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WFM이 주가 조작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금융감독 고유 업무 아니겠습니까? WFM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제 공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자, 제가 그 부분에는 말씀드릴게요. 금융감독원장님, 네. WFM의 전형적인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아닙니까? 공시된 자료만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지금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 검찰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검찰이 볼 때까지 그러면 금융감독원 두 손 놓고 있어요? 여태까지 아무런 답변도 못 하다가 어저께 공소장 내용이 나왔는데도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아니 도대체 금융감독원 뭐 하고 있는 데냐,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괜히 검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애꾸니 힘없는 그런 기관들만 지금 손 비틀고 있고, 도대체 금융감독원이 실제로 해지되는 일은 안 하고, 진짜 국민들 보기에 나쁘끄럽지 않으세요? 만약에 검찰이 요청을 한다면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조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가 오후에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금융감독원장님, 자 이거 하나 들어주십시오. 코링크 PE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WFM으로 주가 조작으로 돈을 만들고, 거기에 포스링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해외 자금 도피의 의혹도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관련된 회사가 익성, 포스링크, 태영웨이브, 웰스 CNT, 노고한 CNI, 보나미 시스템, 메가크래프트. 자, 이런 부분들은 저 혼자 단순하게 지금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금융과에 널리 퍼져 있는 얘기예요. 지금 금융감독원이 어떠냐면은
지금 꽝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 모르는 척하고 있고 국민들은 다 쳐다보고 있는데 감독원에 영이 서가지고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이 일은 선제적으로 이렇게 선후가 이렇게 되고 앞으로 이렇게 될지니 소액 투자자들 조심하십시오. 이것은 위법사항입니다. 이렇게 밝혀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적어도 이런 국정감사장에 나와서는 원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야지 되는 겁니다.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시 자료를 통해서 내용을 살펴보고 하는 것이고 혹시라도 검찰에서 요청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지금 이 2달 넘게 이런 사태가 있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저기 그 공시 자료만 가지고 분석한 것만 하고 야 그것에 대한 이면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금융감독의 수장으로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뭐 꼭 답변을 드려야 된다면 뭐 저희들이 솔직히 걱정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뭐 모든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세밀하게 들여다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하나가 지금 다 걸려요. 이게 저는 초대형 권력형 조국 개입이에요. 이것이 저는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자본시장법 쪽을 들여다보니까 그쪽하고 관련된 쪽을 들여다보고 그걸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단서를 이제 검찰에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경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네, 경기 군포 의뢰 이하경 의원입니다. 오늘 금감 원장님께 그 조국 관련 펀드 관련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현재 지금 언론에 나온 것으로 보면 조국 펀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장관 부인 등등 여러 사람들이 커다란 금융 게이트를 일으키고 있다 하면서 큰 도표를 보여주는 그런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만 보면 어마어마한 금융사기 집단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금감 원장님 지금까지 파악한 자료로서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앞에서도 뭐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조국 장관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어제 나왔다는 공소장입니다. 조범동 씨, 조카라는 분의 공소장입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뭐 일반인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제가 상식인으로서 쭉 봤을 때 몇 가지를 짚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이 많은 공소장의 공소 내용 중에 딱 장관 부인이 나온 게 두 항목입니다. 첫 번째는 17년도인가 장관 민정수로 임명되자 이제 이 현물 자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있다가 주식은 백지 신탁을 해야 되니까 아마 조범동 씨가 금융계 친척이니까 물어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투자하는 게 낫겠다 해서 하다가 이미 알려진 14억 정도 부인과 아들 딸 이름으로 했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조범동 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누나한테 5억을 가져다가 빌려주고 거기서 매월 1년 한 6개월 동안 800만 원 정도씩 해서 1억 5천 원 상당의 이 수익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첫 번째 14억을 투자한 부분인데 이미 그 여러 차례 제가 확인했지만 공직자 부인이 펀드에 투자하거나 또 실투자 금액이 약정 금액에 못 미치는 것이 위법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네. 그리고 공소장에 가면 장관 부인이 펀드 운영에 간섭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후에 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설령 간섭을 했다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처벌할 일인가요?
투자자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첫 번째 공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 것이 이제 동생을 통해서 5억을 빌려줘 가지고 그걸 1년 6개월 정도 한 1억 5천 상당의 투자금에 대한 그 수익금을 되돌려받았다. 이거 차명 주식이다.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투자하면 펀드에 투자하면 투자한 것으로 끝입니다.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투자자의 책임입니다. DLF 사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투자하는 순간 그 주식이 자기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주식이 아직 실현되지도 않았는데, 매매가 되지도 않았는데 매월 800만 원씩 돈을 줍니까? 그 다음에 1년 만에, 1년 몇 개월 만에 되돌려달라고 합니다. 내가 빌려준 돈 되돌려. 주하니까 되돌려 줍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횡령 등등 이야기가, 조범동에 대한 이야기가 공소장에 나오는데 그건 조범동 이야기고 돈을 돌려줍니다. 내가 주식 유상증에 참여하고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내가 사는 순간 내가 투자자인데 상식적으로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줍니까? 회사에서 이러겠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 팔든지 누구한테 돈으로 바꾸든지 하주에 나한테 달라고 해? 이거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적절하다고 투자하면 생각합니다. 되돌려줄 필요가 없죠. 네. 그리고 이자를 줄 필요도 없죠. 네. 이건 대출이 제 아니면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경심 씨를 실소유주로 몰고 가야 되니까 이거 유상증에 참여했고 차명 주식을 가졌다 하고 몰아가는 거라고 여겨지는데 이후 재판에서 밝혀지려고 믿고 언론은 이 확인되지 않은 진실들을 부풀려서 기정사실화해서 아직 유무죄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이 사실을 가지고 그 심증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명에 대해서도 이 지금 관련된 것들이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억 5천을 800만 원씩 돌려줬다고 하는데 그게 정경심 씨 통장으로 간 흔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아마 동생한테 간 모양인데 돈이 건너갔다는 확증 없이 장관 부인을 실소유주라고 하면서 투자금에 이익금을 미리 주었다고 믿어집니까? 이게 상식에서 설명돼야 하는 공소장을 가지고 언론이 부풀리게 해서는 안 된다.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